안녕하세요. 저는 보육원 퇴소 7년차인 보호종료 당사자 허진이고요. 현재는 아름다운 재단의 18 어른 캠페이너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퇴소했을 때는 제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나가서 되게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늘 나도 저 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졌었거든요. 그래서 퇴소의 순간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집을 나왔던 기억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굉장히 외롭고 버거운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돈은 그때 자립정착금 제가 퇴소할 당시에 500만 원으로 상향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립정착금 500만 원이랑 그리고 디딥신한통장 해서 400만 원 정도 해서 총 한 900만 원 정도 저한테 제 손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는 제가 좀 방황했던 지난 과거의 일들을 청산하고 그러다 보니 그거는 그렇게밖에 쓰이질 못했어요. 받고 나서는 정말 한 2달 정도 만에 다 쓰였거든요. 돈 900만 원이 제 손에서 싹 사라질 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살면 또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돈을 갚아야 되는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비참했거든요. 그러니까 빌릴 땐 오히려 편했어요. 왜냐면은 돈은 또 생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빌릴 때는 오히려 야, 일주일 안에 금방 갚을게 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친구한테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뭐 이제 또 한 달만 더 기다려줘,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연락을 이제 제가 일부러 거부하고, 이런 순간이 굉장히 저한테 비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들이 쌓이면서 이제 돈을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친구들한테 갚을 때 이젠 이렇게 이 순간은 절대 다시는 내 삶에 만들지 말자 라면서 좀 태도를 좀 바르게 고쳐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막상 자립에 정말 한 2년 동안 그 시행착오의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정말 깨끗하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딱 후원자분의 만남이었거든요. 후원자님이랑 굉장히 제가 삶에 정말 기운이 없이 지내고 있을 때 후원자님을 우연히 만났고, 후원자님이 그때부터 막 밥을 먹이는 것부터 해서 제 삶을 굉장히 다방면으로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고쳐야 될 태도들도 아낌없이 쏟아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삶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고, 좀 삶을 좀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했고, 후원자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라는 마음도 생기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후원자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제 삶이 많이 변했다, 너무 감사합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늘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후원자님이 어느 날 딱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진이 너에게도 그 자격이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누려라. 내가 보내는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너도 그 다음 또 흘려보내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마음이 편안했어요. 정말 저는 제가 보답할 일은 감사함을 표현하는 일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걸 잘 흡수해서 내가 잘 흘려보내면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후원자님이 나를 이 정도로 아껴주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잘 살아야겠다, 정말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보단 감사한 마음보다는 뭔가 충분히 받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밥을 더 많이 먹고 사랑도 더 많이 받으려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사회복지랑 심리학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사실 직업적으로는 막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앞으로도 계속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의 삶을 만나고, 그리고 또 그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뭐 직업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냥 제 개인 삶에서도 계속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어제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 보호 종료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저는 제가 필요한 일들을 하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좀 가정이 있다 보니까 저의 가정을 지키고 또 뭐 이제 뭐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또 과정들을 지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부에서나 민간에서나 자립 지원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동안은 지원 체계에 진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에 있던 친구가 이제야 뭔가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도 생긴 것 같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된 거는 체감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립 지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것을 체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스스로 그런 자립 지원을 받지 않는 친구들, 그러니까 자립 지원을 선택하지 않는 친구들, 그런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뭔가 이제 자립 의지가 어떤 이유로든 좌절이 된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이 결국은 제가 앞전에 자립 초기에 한 2년 동안 겪었던 그 시행착오를 무난하게 잘 해결하지 못한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누구에게나 있을 일인데, 그 순간을 잘 이겨내기 위한 방법들을 찾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왜냐면 많은 지원 체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립 선배들도 나서서 자립 정보를 전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시행착오에 놓인 친구들이 그런 기회들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다? 뭔 소리지? 네.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2년 동안. 저도 2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게 정부에서 이런 지원이 있구나, 민간에서도 이런 장학금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그제서야 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게 또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2년의 상황에 놓인 그 허진이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보육원에 찾아가서 이런 정보들이 있어, 또는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 친구들에게 이런 정보들이 있어 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는 결국 그들이 고개를 돌려야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에 놓인 친구들한테 스스로 안에서 답을 찾지 말고,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또 다른 사람 안에서도 답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그게 용기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바람이라고 하면은 정말 제도적으로 많이 나아졌고, 그 지원을 받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은 정말 있어요. 그런데 또 그럼에도 이제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게 끝이 없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보육원 18세 이전에 퇴소를 하는 친구들, 뭐 중도 이탈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지금 자립지원 체계에 전혀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립정착금이나 수당에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극소수다 보니까 또 이게 정책 어떤 이슈에 또 오르기에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친구들을 만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저와 보육원에 살다가 중간에 가출을 했기 때문에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좀 더 전하고 싶은데, 그런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에 대한 돌봄이 조금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그리고 또 그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전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게 20살 이후의 어떤 과제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20살 이전에 보육원에 지내면서 이미 자립 교육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거기 안에서 내가 습득한 어떤 생활 태도들, 아니면은
다른 타인한테서 얻은 경험들 안에서 결국은 자립의 태도들이 결정이 되고 내가 이 자립 정보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미 사실 20세 이전에 이미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립에 대해 논할 때 20살 이후의 시기로 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어릴 때부터 자립교육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자립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잘 준비한 상태에서 자립을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 자립 연령을 상향하고 뭐 34세까지 뭐 취업의 기회를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회적 부담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자립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기를 조금 더 넓게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그냥 0세, 0세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의 결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집을 구하고 뭔가 경제적으로 내가 잘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게 자립의 다가 아니고 자기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의사소통의 기술도 나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표면적으로 뭔가 이게 돈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집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로만 해석이 됐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좀 많이 얘기를 해주려 했던 것 같아요. 후배들한테. 야, 자립은 이것부터가 시작이야. 내가 뭐 고아라는 것을 밝히는 것부터 시작이야 라는 이야기들은 당사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립 교육이 좀 더 그런 정말 자립의 실태를 담은 것들로 조금 수정이 되면 좋겠죠. 질문 외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결국은 뭔가 적재적소에 그런 말들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삶의 의지를 잃고 또 자립의 의지를 잃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고 있든 잘하고 있어 라는 어떤 무조건적인 응원이 필요했고 그리고 전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근데 요새는 또 제가 그래서 요새 자립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도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전하려는 교육이 약간 대세 아닌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사자들이 전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자립의 다양한 이야기뿐이거든요. 근데 거기 안에서 조금 더 어떤 고차원적으로 이 친구들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 저희들 당사자 안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을 해서 어떤 교육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